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미장이든 국장이든 굉장히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밀리는 것 같다가도 회복하고 뭐 이런 모습을 미장도 국장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장도 오늘 오전에는 좀 밀리는 것 같더니 오후에는 회복하고 끝났습니다. 게다가 이제 환율이 조금 올라가면서 미장 투자하시던 분들이 이제 환차 이익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면서 표정이 좀 밝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같이 투자를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 표정이 좋아져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JEPI, 제피라고 불리우는 이 월배당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상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품이 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제피랑 GPIX라는 상품을 한번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는 SPYI라는 이 상품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상품이냐 하면 그것도 또 아니고요. 조금 나온 지는 됐는데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피 같은 경우는 JP모건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GPIX는 이 제피를 겨냥해서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상품이고 이 SPYI는 네오펀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순자산 규모는 워낙 제피가 유명하다 보니까 규모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그래도 급증을 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22년 8월에 상장이 됐는데 이제서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에도 좀 띄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수수료는 SPYI가 0.68%로 다른 두 종목에 비해서 거의 배가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연간 배당률이 다른 두 종목은 8%대이지만 이 SPYI는 12%, 월에 1% 정도 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특히 이제 약간 뭐 미장도 불안한 부분도 있었고 이제 월배당으로 조금 챙겨놓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최근 들어서 인기를 끌게 된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일단 구성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피 같은 경우는 100 종목 정도 되고요. SPYI랑 GPX는 500 종목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이제 S&P 500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종목은 비중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 구성도 거의 똑같고요. 근데 제피는 살짝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액티브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ETF인데 펀드 매니저들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좌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100 종목을 추출을 해서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품이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125개짜리 종목, 511개짜리 종목들의 성과가 어떤지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일단은 수익률로 봤을 때 토탈 리턴 기준으로 이제 배당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면 1년간의 성과를 놓고 보면 GPIX가 오히려 12.27%를 나타냅니다. SPYI가 12%고요. 그 유명한 제피는 7.5%밖에 안 됩니다. 최근 1년간 성과는 GPIX가 훨씬 좋은 것으로, 훨씬은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제피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차트들 보시면 제피가 이제 좀 하락장일 때 내지는 이제 좀 불안한 장일 때는 안정적이고 뭐 이런 장점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반등할 때는 잘 못 따라가는 이제 그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답답함을 느낀 분들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이제 조금 기간별로 나눠서 보면 아까 1년은 이렇게 보셨고 YTD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올해 이제 실적을 놓고 보면 SPYI가 6.3%로 가장 높고요. GPIX가 6% 수준입니다. 최근 3개월은 GPIX가 더 높고요. 제피는 한참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종목만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익률은 GPIX가 SPYI보다 약간 우수한 것 같긴 하거든요. 기간 따라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근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8% 배당, 이건 12% 배당이니까 월배당 선호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뭐 배당 소득세 뭐 이제 이런 등등등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피가 있으니까 제피의 형제인 잽큐,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배당률도 더 나오고 하다 보니까 더 인기가 있는데 잽큐하고 비슷한 종목들을 또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QQQI라는 종목과 GPIQ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뭐 똑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보셨던 거랑 거의 똑같은데, 순자산 규모도 잽큐가 당연히 제일 좀 크고, 그 다음에 QQQI는 보니까 작년 1월에 나왔습니다. GPIQ는 23년 10월이고요. 제일 규모는 작은데, 수수료는 아까 앞서서랑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요. 0.35, 0.35, 0.68인데, QQQI가 ETF닷컴이 뽑은 24년에 뭐 가장 최고의 액티브 ETF 뭐 이런 데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들이 최근 1개월간 상위 순매수 문제 종목들을 뽑아봤더니 거기서 31위를 차지를 했고, ETF에서는 17위를 차지할 정도로 나름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연간 배당률은 잽Q랑 GPIQ 같은 경우 11%, 10% 정도 되는데, QQQI는 14% 정도 됩니다. 아까 이제 SPYI보다 2% 정도 더 배당이 나오고, 이것도 이제 월배당인 상품인데요. 구성 종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나스닥 100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구성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또 조금 다르거든요. 이것도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조금 되는 거고, 이건 거의 이제 나스닥 100을 따라가기 때문에 요 둘의 또 종목들 구성이나 이거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비중들이 이제 그때그때 조금 달라지는 거 빼놓고는 거의 같고요. 종목 숫자가 일단 뭐 기본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비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이제 1년간의 토탈 리턴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QQQI가 14.58%, GPIQ가 13.34%로 QQQI가 가장 월등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잽Q는 9.33 수준이어서 사실 뭐 배당을 받았다 그래도 배당보다 이제 주가는 더 낮아져 있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잽Q하고 이 QQQI, GPIQ의 수익률을 다시 이제 기간별로 좀 쪼개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1년은 아까 확인을 하셨고,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잽Q는 2.7%밖에 안 올랐는데, QQQI나 GPIQ 같은 경우는 거의 8%가 오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 이상 오른 거죠. 최근 3개월만 놓고 보면 QQQI는 20% 올랐고 GPIQ는 2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것도 아까 앞서서 보셨던 이 제피하고 뭐 GPIX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 수익률은 GPIQ가 조금 더 높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운영하는. 이제 QQQI보다 조금 우수하긴 한데, 연간으로 봐서 1년에는 지금 1.2%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월배당금이 이게 그래도 조금 더 나오니까 한 4% 정도 더 나오니까, 앞서서 봤던 제피랑 이제 뭐 이런 상품들 비교했을 때처럼 그런 배당 수익률 등등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은가요? 저는 예전부터 보니까 이 GPIQ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운용사가 어쨌든 골드만삭스니까. 근데 규모는 지금 이게 QQQI하고 SPYI가 더 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살짝 애매하기는 한데요. 여러분들도 이 잽Q와 잽P를 버리고 일로 가실 건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잽Q가 이건 이제 나스닥을 따라가는 거라서 변동성 크고 더 많이 오를 걸 바라는데, GPIX S&P 500을 따라하는 것보다 낮은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지금 GPIX가 12%인데 잽Q 같은 경우는 9%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사놓고 계속 묻어놓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품들, 다른 상품들은 성과가 어떤가를 계속 추적해서 보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 옮겨 타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비슷한 컨셉의 종목은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전략적으로 맡아야 되는 역할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성과가 더 좋으면 안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감안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인 ETF 두 종이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원큐 하나자산운용에서 나오는 미국 메디컬 AI라고 하는 ETF가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보수는 0.49%고 분배금이 나오긴 나오는데 연 뭐 0.6%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분배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분배금 기준일은 14710의 마지막 영업일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글로벌 빅테크나 빅파마, 이제 제약회사들도 메디컬 AI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밀 의료를 통한 뭐 AI 신약, 로봇 수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용화되고 각광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거고, 핵심 종목으로는 템퍼스 AI나 리커전 파마스티컬스, 인투이티브 서지컬,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제 로봇 수술에 이제 유명한 업체죠. 이제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비중은 템퍼스 AI가 가장 많고요. 이제 이렇게 좀 비중이 좀 차이가 있는데 구글도 보이고 엔비디아도 보입니다.
이런 종목이 나온다고 하는데 AI 분야에 있어서 메디컬 쪽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는 뭐 다 비슷한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개별 종목들 이제 개인들이 투자하는 분들도 많은데 ETF로 나왔으니까 한번 또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목은 하나자산운용 플러스에서 나오는 미국 로보택시라는 종목인데요. 보수는 아까 앞서서 종목과 같습니다. 0.49%고 리밸런싱을 연 4회 369 12월 달에 진행을 하고요. 자율주행 선도 기업, 다음에 핵심 소프트웨어 기업,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을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축으로 나눠서 이런 우리가한테 좀 익숙한 종목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상위 10종목은 우버부터 시작해서 뭐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뭐 그랩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을 담아놓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다 앞으로 조금 그 뭔가 빅테크, 테크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잘 맞는 종목들 같은데 성과는 어떨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 상장이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10만 달성하면 100만원 기부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전체로 체크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